안녕하세요. 농부르스 대표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농 설명회를 가서 과연 내년에 청년 창업농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좀 이따가 영상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같이 한번 경남 밀양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방금 막 경남 밀양 농업기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나요? 여기 2024년 청년 농업인 설명회장 오시는 길.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네, 저기 앞에.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이동 중입니다. 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가보실게요. 지금 설명회를 다 듣고 밀양 농업센터 안에 있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번 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거의 한 150명 넘게 모인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무실 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청년 창업농 관련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청창농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직접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이 작년이랑 크게 바뀐 점이 없다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영농 정착자금 5억 대출해 주는 것도 같았고요. 5년 거치도 같았고 20년 상환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제 영농 정착 자금을 이제 1년 차 때 110만 원, 2년 차 때 100만 원, 3년 차 때 90만 원 또 똑같았고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이제 좀 느끼긴 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조금 됐어요. 첫 번째는 뽑는 인원이고요. 두 번째는 주소 이제 이전에 관련돼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뽑는 인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22년도 선정자였는데요. 그때는 2,000명을 뽑았어요. 근데 23년도에서는 4,000명을 뽑았고, 근데 올해는 이제 무려 5,000명을 뽑아요. 5,000명. 그래서 점점 이제 뽑는 인원이 이제 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농촌에 조금 더 이제 활력을 이제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점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래는 주소 이전을 하고 청년 창업농을 이제 신청을 했어야 됐어요. 그 말이 뭐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살고 있다가 경산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지원서를 내려고 하면 먼저 주소 전입을 이제 하면서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대구에 살면서 이제 청창농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청창농 준비를 한다고 주소 전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청창농 합격을 하고 주소 전입을 해도 된다. 이게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정도가 이제 크게 바뀌었고 뭔가 좀 잘한 것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농을 준비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류잖아요. 합격해야지 두 번째는 이제 면접을 봐서 이제 최종 합격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 서류랑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일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선배이고 이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시에서 이제 청년 창업농 현재 3년 차 그리고 천도복숭아 농사 6년 차인 기농인 김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따로 기획 중인데 형님 이게 올해 청창농 준비한 친구들이 조금 어떤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나요?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DM을 주시던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던지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어. 그쵸. 저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한테 연락 오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영농 계획서, 신청 계획서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2번 용농 동기 및 경영 계획,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서 저는 이제 그 질문마다 이제 용농 동기나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처한 용농 동기나 현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본인이 쓰라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경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경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일단 경영 계획에서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5년 계획의 디테일, 단기, 예. 중기, 그쵸. 장기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1년, 2년 차 때 어떻게 할 것인지, 3년, 4년 차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5년 차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쨌든 사업 자금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대출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 수익에 따른 상환 계획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영 계획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고, 그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건지, 또 운영을 하면서 부채, 이제 대출 어떻게 갚을지 디테일하게 좀 적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경영 계획에 어떻게 적었나요? 나는 이제 처음 계획서를 적을 때 이제 예. 5년 단위 나눠서 적는 거는 똑같고, 나는 이제 배운 게 어쨌든 요리다 보니까 1, 2, 3년 차 때는 재배에 집중을 하고 교육을 받고 내 이제 재배의 스킬을 올리겠다라는 주제로 계획서를 적었고, 예. 그리고 4년, 5년 때부터는 이제 내가 재배한 작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농가에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적었었거든. 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야기하자면은 형이랑 조금 비슷한데, 거기서 저는 조금 결을 약간 판매 전 위주로 좀 더 이제 힘을 줘서 좀 적게 했었거든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재배도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내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 계획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제가 또 준비했던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프리마켓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청년 농부다 보니까는 이제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그렇지. 많이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마을 단위에 영향을 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경영 계획이 조금 전 적긴 했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이제 적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포괄적으로 적는 게 현실적으로 5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긴 힘드니까 힘들죠. 나는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적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는 5년 후 뭐 10년, 20년이든 이거는 뭐 적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없죠. 그냥 그때 나는 이런 사업도 하겠다 정도 간단하게 적는 거는 괜찮지만 뭐 굳이 5년 안에 내가 뭐 마을 기업까지 하겠다, 뭐 마을 예. 사업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적는 거는 이제 감독관이 봤을 때도 얘는 뭐 계획만 너무 거창하네, 현실적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5개년 계획이라고 적혀 있잖아. 네. 그래서 이 5년 안에 현실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난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제가 얘기한 거는 마을 기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저희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서 이제 어떻게 정착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형이 얘기하신 대로 5년 동안 되게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약간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얘기하는 친구도 많은데,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다는 거를 이제 알아요. 맞아. 그리고 저희도 아는데 면접관들은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작은 거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기술을 하면은 또 면접관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맞아. 사실 내 계획서 적을 때 나도 되게 거창하게 적었거든. 저 봤는데 엄청 전 대기업인 줄 알았어요. 꿈은 5년 안에 대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꿈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면접관들이 매년 이렇게 관리 감독하러 오신단 말이야. 오시죠. 어,
근데 항상 면접관들이 나한테 물어봤었어. 와이너리 언제 하실 거예요? 예, 나는 실제로 이제 4년, 5년 차 때는 와이너리를 할 거다라고 적어놨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눈 깜짝하니까 3년 그냥 지나가는. 아, 그쵸. 농사라는 게 정말 네. 시간이 빨리 흐르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그쵸. 그래서 뭐 나는 근데 적는다고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해. 아, 구체적인 나의 사업 안만 있으면. 아, 그쵸.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아, 저 진짜 이렇게 만들 건데요? 라는 그런 약간 시장 분석이라든지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준비 하면 뭐 면접관들도 좋아할 것 맞아.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런이는 언제 되는 거죠? 한 5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경영 계획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또 중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작물에 대해서 꼭 적어야 되냐라고 묻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사실 부작물을 네. 와이너리를 적었어. 그 와이런이 촌도 복숭아와 네. 와이너리 두 가지만 하겠다라는 의지로 적었었는데 예. 사실 부작물은 크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내가 적어내는 주작물보다 예. 부작물의 수익이 더 높을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배 면적을 잡아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천도복숭아를 주작물을 했다. 예. 근데 천도복숭아는 2,000평 하고 있는데 부작물로 포도를 하고 있어. 예. 근데 포도를 5,000평 해. 그러면 이제 음. 주와 부가 바뀌는 거니까 바뀌네. 예. 이게 문제가 되는데 굳이 부작물을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그냥 주작물이 부작물보다 더 주 수익원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돼. 안 적어도 상관없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안 적었거든요. 저는 이제 포도 외길 인생 꼭 그건 의무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또 질문 왔던 것 중에 많았던 게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금 조달 네. 계획이 어렵지. 저희 때는 이제 3억이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이제 5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형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내 생각은 항상 똑같아. 항상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예, 근데 5억을 무조건 다 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예, 왜냐하면 이게 5억을 다 써도 저리의 뭐 장기 대출이라 해도 어차피 빚이거든. 다 갚아야 되는 빚이고 그럼 실제로 또 3억 이상 또 잘 안 빌려주려 그래 농협에서. 아, 그쵸. 3억까지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나와도 5억대부터는 뭐 그 뭐 보증 설 거 네. 있냐 담보 잡힐 거 있냐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3억 정도 선에서 이제 내가 뭔가 사업을 할 만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게 5년 안에 받으면 되잖아 대출을. 그쵸. 맞습니다. 해보고 거기서 정말 내가 필요한 뭔가가 생긴다. 땅이든 뭐 기계든 뭐든 예. 그때 나머지 자금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음,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했었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지 매입에 예.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 자금의 융자 1억 8천, 그리고 자부담 2천만 원. 그래서 합계 2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최소 자부담률을 이제 10% 정도 넣어줬었거든.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물론 이거를 제로로 적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 네,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면접관이라면 정말 100% 국비로 다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주머니에 한 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단 10%라도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준비와 이제 그런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정착에 성공할 만한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관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더 뽑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는 10%씩 자부담률을 적었었어. 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부담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10%나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책임감 있게 내 돈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도 저는 좀 자부담을 한 10%에서 20% 정도 넣는 거를 저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농지 시설, 농기계 장비, 뭐 농자재 뭐 이런 것들을 적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농지랑 이제 시설 부문에서 많이 비중이 차지하잖아요. 맞아. 사실 네. 이거를 다 채울 필요는 없어. 그쵸. 그냥 나는 농지랑 네. 농기계 그리고 농자재 이렇게 세 개만 적었었거든. 네.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건 농기계하고 농자재하고 농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농자재는 이제 나는 묘목값. 만약에 포도나 이런 시설 재배를 해야 되는 품목이면 네. 뭐 시설 자금 들어가겠지만 나는 복숭아였기 때문에 음. 시설은 크게 없었고 그 대신 나는 기계가 많이 들어갔지. 왜냐면 뭐 SS기도 있어야 되고 약 치는 뭐, 거? 네.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뭐 운반차도 있어야 되고 네. 고수 작업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얘네들만 다 합쳐도 한 1억 나오거든 그냥. 그쵸. 그리고 농지 뭐 2억이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경산에서 2억이면 뭐 600평 정도밖에 못 사잖아. 그쵸. 뭐 좀 괜찮은 땅이면은 그 정도 어. 또 못 사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래. 예. 그러니까 뭐 3억 그냥 뭐 몇 개 적으니까 금방 끝나던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자금 조달 계획에서는 땅이나 이제 시설 쪽을 이제 많이 좀 비중을 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좀 좋을 맞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게 그 교육 시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질문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나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 네, 이거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뭐 농고 농대 나온 친구들은 이제 바로 이제 10점을 주는데 이제 비농계 출신들은 100시간을 채워야지 10점을 주더라고요. 근데 일단 솔직히 지금은 1월 달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준다고 인정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은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걱정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뭐라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내년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들어야지 내년 걸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100시간 이상이 가산점이 10점이기 때문에 결코 네. 작은 점수는 아니거든. 그쵸. 10%니까 100점 중에. 예. 근데 이게 또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게 즉흥적으로 이거를 사업비만 보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시간이 100시간이란 말이야. 네. 근데 3년 동안 100시간 교육도 듣지 않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커트라인을 만드는 제도가 아닐까. 약간 그 용농을 할 의지가 있냐 없냐에 약간 그 척도도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리고 항상 이 교육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특징이 한 추수할 때쯤 돼서 물어봐. 한 9월, 10월 달쯤. 왜냐하면 이제 바쁜 게 끝나고 음. 본인 바쁜 게 이제 끝나고 이제 내년에 청착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근데 교육을 안 들었는데 어떡하죠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쵸. 근데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청착농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준비했어야지. 물론 모든 농부들이 바쁘겠지만 뭐 그 시간 조금씩 쪼개서 교육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듣고 저런 교육도 듣고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열정과 성의가 있었다면 이 100시간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저도 근데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예.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제 이거 100시간이 근데 안 되는 분은 너무 이렇게 상실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걸 저희 옹브로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 보면 네. 항상 교육 시간을 채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농업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그쵸. 인정해주는 것 맞아.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등록되는 교육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교육을 듣든지 아니면 그 교육 담당자한테 인증서를 올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인증서 뽑아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교육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영상이 길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영상을 찍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형 그 면접에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